왔다. 저 입질이 왔습니다. 저 지금은 약간 매기는 과정이 있고요. 기현 형님, 네, 안녕하세요. 저 JS 컴퍼니 박정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필드를 이제 수로권에 왔습니다. 수로권에 오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봄이 오면은 각 지역에 이제 수로권이나 평지형 저수지를 찾는데, 우선 수로권에 와서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률을 높여볼까 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낚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JS 컴퍼니 소속 박정수입니다. 저는 현재 LFA 토너먼트 선수로 활동 중이고요. JS 컴퍼니와 기현 형의 배려 덕분에 저도 이제 99.9에 합류하게 되어서 기현 형의 이제 빈 부분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 좀 서툴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다 보면은 기현 형처럼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더 멘트도 자연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열심히 분발해가지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는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물론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감내하고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8분의 1온스 싱커에 4인치 조금 안 되는 스트레이트업, 그리고 2호 옵셋 훅을 선택했습니다. 이 옵셋 훅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인 와이드 갭보다는 옵셋 훅이 좀 더 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가 이 웜을 보고 저수온기 때 좀 소심하게 흡입을 하더라도 좀 더 챔질에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라인은 이게 8분의 1온스기 때문에 라인이 조금 얇지 않으면 비거리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드는 MH 로드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10파운드, 14파운드보다는 조금 더 얇은 10파운드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 얇은 채비를 멀리까지 내보내려면 또 릴은 또 베이스 피네스 릴을 선택을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선택을 한 이유는 지금 수로권들을 보면, 물론 발 앞에도 지금 배슬이 다 나오는데, 제가 수로권에서 조금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포인트는 보통 다 다리 밑, 그리고 다리 밑에 손이 잘 닿지 않는, 분명 여기는 물밖에 안 보이지만 다리 밑에는 분명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베스들이 좋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서 굳이 멀리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멀리 보내가지고 또 멀리서 입질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로드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베이트 피네스에 연결해서 쓰는 미디움 라이트나 뭐냐면 미디움 로드라면, 그리고 또 로드가 짧다면 그 챔질을 했을 때 챔질 확률이 또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조금 더 긴 MH 로드를 선택했고요. 여기서 챔질만 돼가지고 바늘만 걸리면 얼마든지 랜딩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확률이 좀 더 높다 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틀에만 얽매여 있는 느낌이란 게, MH 로드는 어떤 세팅에 무슨 라인, 뭐 미디움 라이트는 어떤 세팅에 무슨 라인, 약간 이런 게 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틀의 상식을 벗어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낚시에 맞는 로드, 라인, 채비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확률이 좀 더 오른다, 입질 빈도가 많다, 비거리가 좀 더 는다, 랜딩 성공률이 오른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8분의 1온스 싱커를 쓰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정말 그 프리리그를 정말 천천히 운영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싱커가 빨리 가라앉지 않고 감도가 아무래도 무거운 싱커보단 낮기 때문에 정말 피네스하게 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을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좀 더 이 시기에 맞게 무거운 싱커보다는 천천히 웜을 오래 부여주는데 8분의 1 온수가 좀 적합하다. 자연스럽게. 왜냐면 무거운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면 고기가 계속 안 나오다 보면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요. 빠르게 차다가 안 나오나 보다 또 이동, 또 안 나오나 보다 이동. 이게 사실 봄 낚시에서 정말 흔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는데 이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는 단순히 챔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가벼운 채비로 좀 저 다리 밑에로 지금 장타를 날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로드가 빳빳하지 않고 미디움 라이트라서 많이 먹어주는 로드는 입질이 와서 챔질을 했을 시에 로드가 많이 먹으면서 이 데미지가 전부 다 베스 입으로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이 결국은 베스 살을 뚫고 걸려야 챔질이 되는 건데 이 확률이 조금 더 전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가벼운 채비로 장타를 날려서 입질을 받은 후에 챔질에 성공하기까지는 조금 더 긴 로드, 조금 더 파워가 있는 로드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낚시에 세팅 값이 잘 맞아 떨어져야 오늘 입질을 몇 번 받을지 모르지만 이 입질을 받은 걸 이제 챔질까지 성공을 해서 거기서 또 랜딩까지 성공을 해서 이제 제 손에 베스를 쥘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저는 장비 세팅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왔어! 보시죠! 좀 짱누 첫 베스가 자, 오늘 만난 첫 베스인데요. 아직은 립스틱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물속의 수온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방금 보셨죠? 이게 저렇게 멀리 던졌는데 입질을 받아가지고 챔질을 했잖아요. 근데 이 로드가 만약에 미디움 라이트 로드여서 많이 휘어진다면 과연 바늘이 제대로 걸릴 확률이 높을까 적을까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팅을 했고 라인도 터지지 않고 랜딩까지 성공을 할 수 있었죠. 지금 보시면 웜을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근데 베스가 보통 쇼파이트가 나게 되면 요만큼 반만 물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와이드 갭이고 조금 더 이게 웜의 안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형성이 되게 되면 좀 더 챔질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쇼파이트가 나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아니요, 완전 오른손잡인데 엘보 와가지고 여기다 400만원 썼거든요. 못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부자연스러워요. 챔질이 원래는 이걸로 잘했거든요. 근데 아파버리니까 시술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시술을 뭐 충격파부터 해가지고 다 받았어요. 뭐 도수, 전기도수 막 이런 거. 주사도 많이 맞고, 주사도 한 30방 맞았을걸요. 근데 못 고쳤어요. 이게 저도 약간 낚시 또라이인 게, 낚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 근육이 파열이 됐어요. 파열이 됐는데, 그런데도 낚시를 하다 보니까 파열이 됐는데 또 파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염증이 생기고 염증에 무슨 석회가 생기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치료를 다 받았지만 여전히 좀 아픕니다. 그렇지만 낚시는 하고 싶어서 핸들을 바꿨죠.
핸들이 바꾸니까 캐스팅도 좀 엉성하고 챔질도 좀 엉성하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많이 극복한 케이스예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었죠. 근데 낚시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해야지.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왔다. 왔다. 저 입질이 왔습니다. 저 지금은 약간 매기는 과정이 있고요. 예, 물고 있습니다. 와, 씨, 빠졌어. 이게 제가 아무래도 좀 첫 촬영이다 보니까 자꾸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강하고 좀 급해지다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바늘만 걸면 그냥 로드 믿고 그냥 릴링으로만 랜딩을 사실 하거든요. 그게 털림의 좀 확률이 좀 높고요. 근데 제가 첫 촬영이다 보니까 워낙 급해지고 고기도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방금 보셨죠? 이렇게 챔질을 하고 막 이렇게 감았잖아요. 저희가 흔히 하는 행동이에요. 쫙 감고 이렇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해서 빠졌습니다. 어우. 그렇죠. 이게 랜딩이라는 게요. 바늘을 챔질해서 걸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여기에 뭐 딱히 걸릴 만한 것도 없고 뭐 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몰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걸릴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텐션만 로드의 텐션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렇게 랜딩을 하면 사실 랜딩에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급하게 허둥지둥 막 이러다 보니까 털렸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좀 더 침착했으면 얼굴을 볼 수 있던 베스인데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좀 여유를 가지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고기가 안 나와 보다 보면 자꾸 저희는 약간 좀 웜질도 좀 빠르게 하는 편이고 스피너 베이트를 굴려도 빠르게 굴리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 조과가 사실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점심이 되면 더 초조해지고 나랑 같이 간 지인들은 벌써 5마리, 6마리 잡았는데 나만 한두 마리고 이러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 평정심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철수 중이신 거예요? 네. 저 그럼 옆에서 낚시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그 근처에 있는 평지형 저수지로 왔습니다. 물론 수로권이 빠르게 봄이 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지형 저수지도 일조량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봄은 빨리 오기 때문에 요 근래 날씨가 일조량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평지형 저수지를 탐색해 보려고 지금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물색이 생각보다 너무 탁해가지고 낚시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자신은 있어요. 얼마든지 잡아낼 것 같습니다. 왔다. 왔어요?
아, 뭐야. 아. 이게 보통 이런 평정저수지 제방권에 가시면 바로 발 앞에가 이렇게, 저희 풀떼기라 얘기하죠. 풀떼기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베스들이 발 앞에 있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베스가 저기서 내 루어를 따라와서 요 지점에서 공격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 가만히 있다가 내 루어가 지나가서 공격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이트 받을 확률은 뭐 내가 저기로 캐스팅했던, 발 앞으로 캐스팅했던 약간 풀과 물의 경계 지점, 이쪽이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아기 베스고요. 좀 더 해볼게요.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뭐. 큰 거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작은 것도 계속 잡아버릇하면 어느 순간 좀 사이즈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큰 거에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죠. 계속 미드 맵이고 쓰시는 거예요? 예, 사실 여기는 발 앞에서 바이트를 받기 때문에 사실 미디움 라이트를 써도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차피 발 앞에 보이는 풀들도 그렇게 억세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써도 되는데, 이미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대신 다만 작은 사이즈 싱커랑 웜을 캐스팅할 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웜 사이즈가 작고 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백러시가 날 확률도 좀 있지만, 지금 뭐 바람도 안 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걱정은 큰 거를 잡아야 된다,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또 그게 있죠. 제가 쓰는 채비가 또 작은 것도 잘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낚시해서 지금 이렇게 조항이 좋은 편이 아닌데 큰 웜, 무거운 싱커를 썼더라면 이 작은 것도 놓쳤을 수가 있겠죠. 물론 큰 걸 잡았을 수도 있고요. 와! 이 패턴은 아까 저기서 낚았던 것처럼 바라피예요. 이게 바라피라는 거는 확실한데, 와, 사이즈 이거 큰 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큰 걸 도전하려면 사실 이런 거보다는 활성도에 따라서 좀 더 무거운 거, 좀 더 큰 거, 예를 들면 뭐 러버지그 같은 채비나 스피너베이트를 쓰는 게 사실 이런 거 먹고 나온 애들보단 크겠죠? 오늘 괜히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계속 짜치만 잡네.
아, 이제 패스 다운 패스 한번 잡았다. 아까 제 방 쪽으로 쭉 걸어오면서 입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입질은 여러 번 받지만 고기들이 좀 작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루어를 좀 더 큰 걸 쓰자.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로 이제 중간부터 탐색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빈도는 좀 떨어졌지만, 방금 요 포인트에서, 큰 편은 아니지만, 베스 다운 베스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해볼 생각이고, 네, 이거보다 더 큰 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현 형님, 어찌됐던 간에 기현 형 밥그릇인데, 이 밥그릇에서, 야, 요만큼 너 먹어, 이러고 준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전 너무 감사하죠. 그 마음이 고맙고, 그리고 그 책임감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기현이 형이 준 요 밥그릇 제가 잘 채워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좀 서툴 수 있어요. 내가 뭐 방송 해봤간. 근데 하면 늘죠. 예, 우리 다 하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